안녕하십니까, 김병기 강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는 부분은요, 해설주의 실전 모의고사 RC 1회차의 86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135번부터 저와 함께 문제를 풀어보실 건데요. 자, 일단 우리가 이 86를 대비하면서 일단 꼭 기억하셔야 될 것들이 이 86 지문이 그리 길지가 않고, 그 다음에 내용이 그렇게 아주 어렵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빈칸 앞뒤의 내용만 살피시면서 이렇게 요령껏 푸시려고 하시게 되면 오히려 이전 토익에 비해서 시간이 더 소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내용 자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길지 않고 크게 내용이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신토익에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서도 137번처럼 빈칸에 적합한 문장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각 지문마다 꼭 한 문제씩은 출제가 되고 있죠. 이런 137번 부류와 같은 문제를 좀 더 빠르고 수월하게 풀기 위해서는 지문의 내용적 흐름을 어느 정도 파악하신 상태에서 문제를 푸시는 것이 가장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수월하게 풀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6 지문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한번 정독하시면서 각각의 문제를 다 풀어내시고, 자, 그리고 나서 137번과 같은 빈칸에 적합한 내용의 문장을 선택하는 문제를 마지막으로 풀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용을 최대한 많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풀 때 빠르고 수월하게 풀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빈칸에 적합한 내용의 문장을 묻는 문제가 몇 번째 문제로 나오든 간에 맨 마지막으로 문제를 풀이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 86 지문은 정독하시면서 한 번의 문제를 풀어내시는 것이 시간 관리에 가장 효율적이다. 이런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137번처럼 빈칸에 적합한 문장의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는 다른 문제들을 정독하면서 다 풀어낸 후에 맨 마지막에 풀이하시는 것이 좀 더 수월하게 그리고 빠르게 풀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다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86에서도요, 그 동사의 시제를 물어보는 이 문제들이 꾸준하게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 86에 나오는 동사의 시제 문제에서 제일 선호하는 동사의 시제는 일단 1순위가 그 미래 시제예요. 자, 일단 1순위가 미래 시제고, 자, 그 다음에 선호하는 것이 바로 현재 완료 시제의 형태를 선호한다라는 이런 시제 문제의 어떤 정답의 경향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미래 시제라는 거는 조동사와 본동사가 결합된 형태, 자, 이런 형태를 또 많이 선호합니다만은 이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조동사와 본동사가 결합된 형태의 미래 시제가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현재 시제나 혹은 현재 진행 시제를 정답으로 출제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점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시제, 현재 진행 시제 모두 미래를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좀 정리해서 알고 계시면은 86에 대한 좋은 대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럼 지문 초반의 내용을 저와 같이 읽어보시면서 135번부터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문의 초반부에서는 이런 내용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The International Phone Company, 국제적인 전화회사죠. 이 테크노라는 이름의 국제적인 전화회사는요, announced, 발표했습니다. The development of their new smartphone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스마트폰인 T700죠. T700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스마트폰을 개발했음을 발표했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은 This is an upgraded version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전에 비해서 새롭게 더 좋아진 그러한 버전인데, 자, 이전 버전이 이름이 뭐였냐면 T500, T500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빈칸 나와 있고요. 자, was a worldwide success last year 이라고 얘기했으니까 worldwide는 뭐 전 세계적으로 작년에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그러한 제품이 바로 T500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결국 전 세계적인 어떤 성공을 거둔 대상은 바로 이 바로 T500이라는 제품이죠.
자, 그런데 이 빈칸에는, 일단은, 자, 앞에도 절이 있죠. 자, 그리고 절을 구성할 수 있는 비동사가 나왔고, 자, 빈칸 뒤쪽도 절을 구성할 수 있는 비동사가 나왔습니다. 절이 두 개라는 얘기고요. 자, 빈칸 자리는 절 두 개를 이어줄 수 있는, 자, 접속사가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뒤쪽에 절의 구조를 봤더니 불완전한 절이죠. 접속사가 굉장히 많아요. 접속사 굉장히 많고 다양한데 그 많고 많은 접속사 중에서 일단 뒤에 오는 절이 주어 혹은 목적어가 빠져 있는 불완전의 절의 구조를 취할 수 있는 접속사는 딱 5개입니다. 자, who가 있고요. whom이 있어요. 자, which가 있고, 자, what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행명사를 취하는 that이 있겠고요. 선행명사를 취하지 않는 that은 완전한 절과 같이 가야 되고요. 선행명사를 취하는 that은 이게 뒤에 주어나 목적어 중에 하나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절이 와야 된다라는 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who나 whom이나 which는 당연히 앞에 선행명사, 선행사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취하는 거고요. 안 필요하면 굳이 안 취해도 됩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게 what이라는 접속사는 앞에 선행명사를 취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who, which, what의 선행명사 취하는 that 요렇게만 주어나 목적어 중에 하나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절의 구조와 같이 쓰일 수 있는 접속사다라는 특징을 알고 계시면은요. 자, 지금 선택지를 봤을 때, 자, 일단 그 빈칸 앞쪽에요. 자, T500이라는 자, 이 선행명사가 나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C번은 정답이라고 볼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자, 뒤에 when은요, 앞에 선행명사를 그 시간과 관련된 선행명사만 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빈칸 앞쪽에 보시게 되면 이 T500이라는 제품이 이 선행명사로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이 얘긴즉슨 일단 D번의 when이 정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단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when이라는 접속사는 방금 우리가 얘기했었던 그 who나 whom이나 which나 what이나 선행명사를 취하는 that. 선행명사를 취하는 that 이렇게 5개의 접속사였죠. 이 접속사만 주어 혹은 목적어 중에 하나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절과 같이 쓰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when은 이 부류에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 얘기인즉슨 when은 주어나 목적어 중에 하나가 빠져있지 않은 갖출 것을 온전하게 갖춰서 의미가 완전한 자 그러한 완전한 절과 함께 쓰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 when은 뭘로 보나 오답이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who하고 which가 나왔는데요. 자, who는 앞선 선행명사가 사람이어야 되죠. 사람과 관련이 있는 선행명사여야 됩니다. 따라서 자, who도 정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자, D번의 which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36번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좀 전에 last year까지 우리가 내용을 같이 봤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while 자, keeping the convenient features of the previous model 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keeping the convenient feature 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때 feature 이라는 말은 이제 기능이지 않습니까? 그럼 convenient features 라고 얘기하면 편리한 기능이죠. 자, 여기서 keep이라는 거는, 이 편리한 기능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그 편리한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앞쪽에 그 while은 두 가지 의미가 나올 수 있죠. 뭐뭐 하는 동안에라는 이런 의미로 쓰일 수가 있고요. 또 뭐뭐인 반면에라는 의미로도 쓰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뭐뭐 하는 동안에라는 것이 아니고, 자, 지금은 이전 모델의 편리한 기능은 그대로 자, 유지를 하는 반면에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되겠고요. 자, 이전 모델 previous model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the new model, 자, 빈칸 나왔고요. 새로운 모델인 빈칸은요. 자, 새로운 모델은요. 자, 그리고 빈칸이 나오고 with various new features라고 얘기했습니다. various는 다양한이라는 뜻이죠. 자, 역시 뭐 feature이라는 말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능, 다양한 새로운 기능을 새로운 모델은 갖추고 있다, 이렇게 구비하고 있다라는 자, 그러한 의미를 만들어줄 수 있는 동사가 위치를 해야 됩니다. 자, the new model을 이제 주어로 잡고요. 자, 그 다음에 이 136번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자, 이 equip이라는 동사를 어떻게 쓸 것이냐. 동사의 어형과, 그 다음에 시제까지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 다시 말해서 동사의 어형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뒤쪽에 나오는 절이, 절이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컴마 뒤쪽에, 컴마 앞쪽은요, 이 컴마 뒤에 나오는 주절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 자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컴마 뒤에는요 무조건 주절이어야 되거든요. 지금 자 앞쪽에 그 while이라는 부사절 접속사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keeping이라는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while이 부사절 접속사인데 뒤에 주어 동사로 절로 구성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리고 ing 형태로 keeping이라는 말이 나왔죠. keeping.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이제 앞서서 8.5 문제 풀 때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건 이제 분사구문으로 쓰인 거죠. 예. 분사구문으로 쓰인 것이고, 앞에 부사절 접속사는 원래 절과 절을 이어주는, 부사절과 주절을 이어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더 이상 부사절이 아니라 분사구의 형태로 격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접속사는 원래 불필요한데, 이 문맥상 이해를 도모하고자 이 부사절 접속사를 살려두는 경우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본래는 이 while로 시작하는 부사절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컴마 뒤쪽은 이 부사절에 수식을 받는 주절이 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컴마 뒤쪽은 무조건 절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빈칸 자리가 동사여야 된다라는 점을 자 우리가 이런 구조만 가지고도 사실 이제 파악이 가능한 거고요. 자, 이 자리에 equipment라는 장비를 뜻하는 명사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자, 오답으로 솎아내셔야 되겠고요. 자, 결과적으로는 뭐 is equipping B번, C번에 is equipped, 그 다음에 D번에 equipped. 요 중에서 하나는 이제 정답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 new model이라는 주어는요, 단수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사 또한 단수 동사여야 되는데, 자, 지금 앞쪽에 나와 있는 비동사들은 다 is거든요. 그러니까 단수 동사 형태에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주어 동사 수일치 면에서는 일단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동사의 형태가 뭐 과거 시제 형태라든가 아니면 미래 시제 형태, 조동사를 수반하는 미래 시제 형태가 된다면은 뭐 주어 동사 수일치는 그걸 가지고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자 D번에 equipped가 만약에 과거 분사 형태로 쓰였다면 이 자리엔 당연히 들어갈 수가 없죠. 예, 근데 equipped는 동사의 과거 시제 형태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 일단 주어 동사 수일치면을 우리가 확인이 불가합니다. 이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를 파악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D도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태죠. 일단 기본적으로 자 수, 태, 시제순으로 수일치, 그 다음에 태, 시제순으로 우리가 동사의 어형을 파악하는 것이 자 일반적인 순서가 되니까 자 이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태를 갖다가 알아보는데요. 대부분의 이 동사의 어형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경우는 목적어를 직접 취하는 타동사를 대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타동사를 대상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능동구조냐 수동구조냐를 갖다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뒤쪽에 명사 목적어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1차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 같은 경우도 빈칸 뒤쪽에는 명사 목적어가 없죠. With various new features라는 전치사구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능동구조가 아니라 수동구조가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선택지 중에서 수동태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C번이 유일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맥적으로도 새로운 모델이 무엇인가 의 어떤 무엇인가 어떤 목적어의 기능을 갖다가 구비하게끔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모델 자체가 새로운 기능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구비가 되어 있는 모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도 수동적인 의미로 가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문맥적으로나 구조적으로나 C번이 하자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C번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자, 계속 이어지는 내용 살펴보시도록 하실게요. 자, such as는 이를테면 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구체적인 실례를 들 때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실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32 megapixel 카메라라고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카메라 소개가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1.5 GHz CPU라고 얘기했고 and shatter proof screen이라고 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shatter이라는 말은 산산이 부서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proof는 방지를 뜻하고요. 그래서 이게 분쇄 방지라는 말인데요. 유리 같은 게 부서졌을 때 산산이 조각이 나면서 파편 때문에 사람이 다칠 수가 있는데 그런 파편 때문에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유리 같은 것들이 깨질 때 이렇게 덩어리져서 깨지지 않도록 하는 자 안전을 도모하는 유리죠. 그래서 이 제품이 shatterproof 스크린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분쇄 방지용 화면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다라는 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테크노스테이리 때이라고 얘기했죠. 테크노라는 회사에서는요, 데디아라는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었는데, 자, 데디아의 내용은요, consumers가 나왔죠. 소비자들입니다. 소비자들이 will be able to test, 테스트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뒤쪽에는 이제 T700이라는 제품 이름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신제품을 테스트해보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소비자들이. 자, 어디서 가능하냐면요. At the upcoming technology convention on June 20th라고 얘기했으니까 6월 20일로 예정되어 있는 자, 곧 다가오게 되는 테크놀로지 컨벤션, 기술 박람회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 기술 박람회에서 이 신제품을 테스트해 볼 수 있다, 소비자들이. 자, 그렇게 이제 테크노라는 회사에서 밝히고 있고요. 자, 137은 빈칸에 적합한 문장의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였죠. 이 문제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맨 마지막에 푸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138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37번 빈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it is speculated that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이때 speculate라는 동사는 무엇인가를 추측하거나 분석하다 혹은 무엇을 예상하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물론 깊이 생각하다, 심사숙고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it is speculated that이라고 얘기했거든요. that 이라는 내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혹은 뭐 that 내용으로 분석이 되고 있거나 추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뭐 무방합니다. 자, 이때 이런 말을 갖다가 이제 expected라는 좀 더 쉬운 표현으로도 바꿔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죠. 자, it is speculated that the new model has been produced라고 얘기를 했죠. 이 새로운 제품이 has been produced, 생산이 됐어요. 그 생산이 됐습니다. 그 생산이 됐는데 이 to 다음에 이제 빈칸이 나와 있고 to rival company 만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조금 배고픈데 갑자기 이제 만두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또 출출한 감이 좀 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이고 쓸데없는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자, 라이벌 컴퍼니라고 얘기를 하면 자, 137번 빈칸 이후의 내용이요. it is speculated that 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때 speculate라는 동사는 무엇인가를 추측하거나 뭐 분석하거나 무엇인가를 예상하거나 혹은 이제 깊이 생각하는 거죠. 심사숙고하다라는 어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t is speculated that 하게 되면 that이라는 내용이 예상되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뭐 that이라는 내용으로 추정이 되거나 that이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 이제 분석의 결과로서 나온다. 이 정도로 해석하셔도 되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는 that이라는 내용이 예상되다. 이 정도면 뭐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때 speculated은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바꾸면은 it is expected that으로 갈 수도 있죠. 이런 표현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접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that이라는 내용이 예상되고 있는데 새로운 new model, 새로운 제품이 has been produced, 생산이 됐죠. 그 다음에 to가 나와 있고 빈칸이 나와 있고 또 to가 나와 있고 자, 이 138번 이때 이 자리에 적합한 동사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자 물어보고 있는데 동사 어휘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뒤쪽에 to가 나오고 라이벌 컴퍼니 만두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만두죠. 또 하필 이름이. 안 그래도 지금 조금 출출한데 만두라는 이름을 보니까 라이벌 컴퍼니라는 생각이라기보단 정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가 조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뭐 쓸데없는 얘기해서 죄송하고 자, 일단 라이벌 컴퍼니는 경쟁 업체죠. 예, 경쟁 업체 이름이 이제 만두예요. 예. 얼핏 보면은 식가공 회사처럼 느껴지는데 자, 이 만두는 이제 저희 집 고양이 이름이죠. 예, 계속 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만두라는 경쟁 업체의 이때 to는 전치사 to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자, 이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단어는 결과적으로는 이 전치사 to와 같이 쓰일 수 있는 이 자동사로서 쓰일 수 있는 자, 그러한 동사를 선택하라는 얘기죠. 자, 문맥도 고려하셔야 되고 그 동사가 전치사 to를 거느릴 수 있는 동사냐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 respond는 to라는 전치사를 취하죠. 그래서 to 이하라는 대상에 뭐 반응을 보이거나 대응하거나 응답이나 답변을 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B번에 이제 precede라는 동사가 나와 있는데요. 이 precede는 선행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보다 먼저 발생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introduce는 우리한테 굉장히 또 친숙한 동사죠. 그 소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개하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뭐 이제 소개하는 건 이제 처음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갖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게 처음으로 이제 무엇인가를 세상에 내놓거나 발표할 때도 이 introduce를 쓰죠. 그리고 무엇인가를 갖다가 이제 처음으로 도입을 하는 것도, 처음으로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것도, 그래서 introduce라는 동사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introduce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일단 뒤에 목적어가 오고, 그 다음에 투전치사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적어를 to 이하에게 소개한다든가, 그 다음에 목적어를 to 이하에 발표한다든가 처음으로 내놓는다든가 뭐 이를테면 introduce 다음에 a new product 신제품이 나올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서 전치사 to와 함께 이를테면 to the market 이렇게 가게 되면은 자 이때는 신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게 됩니다. 처음으로. 그죠? 자 그리고 이를테면은 또 이 목적어에 해당하는 것을 to 이하로 이제 도입할 수가 있어요. 예. 이 경우에는 이제 뭐 기계 같은 거, new machine, 그죠? 자, introduce a new machine, 그 다음에 to 다음에 뭐 to the factory 혹은 to the plant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공장에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다 이렇게 이제 갈 수 있다라는 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자, 지금 보시면은 그 목적어는 사실 등장하지 않죠. 그러니까 introduce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치사 to를 취할 수 있긴 한데 자, 바로 뒤에 목적어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것도 구조적으로 봤을 땐 조금 문제가 있어요. 자, 이런 구조를 만약에 모르신다고 생각이 드시면은, 자, 일단은 그 문맥을 먼저, 파악을 좀 어느 정도 해보시고, 단어를 일단 또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자, D번의 oppose 같은 경우는 이제 전치사 to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oppose는 반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지금 새로운 모델이 이제 생산이 됐는데, 이게 왜 모델이 생산이 됐냐면은, 그 경쟁업체인 만두사에 대응하고자 제품이 생산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경쟁업체에서요, 자, 위치로 이제 이 경쟁업체를 받아갑니다. recently, 최근에 released, 출시했어요. It's new phone, the GX8이라고 그랬죠. GX8이라는 이 새로운 휴대전화를, 스마트폰을 최근에 출시했단 말이에요. In parts of Asia라고 얘기했으니까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이 신제품을 갖다가 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업체가 신제품을 출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응해서 자, 이 회사도 테크노라는 회사도 새로운 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개발을 해서 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출시한 것으로 이 제품에 대응하고자 신제품이 개발돼서 생산이 된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다. 이런 문맥이 적절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 이 빈칸에는 A번의 respond라는 동사를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다른 동사 같은 경우는 일단 문맥적으로도 조금 부자연스럽고 precede 같은 경우는 전치사 to를 취하지도 않을 거고요. 자, introduce하고 opposed는 to를 취할 수는 있는데 introduce는 목적어고 oppose는 의미가 부적절하고 자, 이런 부분들을 따지게 되면 이제 뭐 정답이 A번의 respond라는 거는 뭐 크게 어려움이 없이 여러분들이 정답을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respond는요, 이 to라는 전치사와 결합된 형태로 같이 익혀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respond라는 동사만 알아두셔봐야 시험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고요. respond to 하고 이렇게 전치사까지 묶어서 알아두실 때 시험에서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respond to 이렇게 정리해서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3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상 138번 문제까지 다 풀어보시면서 이제 전체 지문의 내용은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되셨거든요. 자, 그럼 137번 앞쪽 내용은 자, 이 회사, 테크노라는 회사에서 소비자들이 자, 곧 다가오는 6월 20일에 있을 테크놀로지 컨벤션에서 이 신제품 T700을 테스트해 볼 수가 있다. 시험적으로 사용해 볼 수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서는 새로운 이 신제품이 라이벌사의 제품에 대응하고자 개발이 돼서 제작이 되어서 생산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자, A번부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내용적 연계성이 제일 중요하죠. 자, A번은 T700이라는 제품의 세일스 매출은 have not 아직까지 exceeded이라고 얘기했는데 exceed는
추월하는 거죠. 초과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that은 매출을 받죠. sales를 받습니다. of the GX8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상대방 만두사라는 이 경쟁업체의 신제품인 GX8의 매출을 초월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니까 아직은 이 제품보다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 매출이 이 제품의 매출을 능가하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 제품이 지금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지금 이제서야 테크놀로지 컨벤션에서 소비자들이 처음으로 테스트 해볼 수 있어요. 시험 사용 해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 시중에 판매되었다라고 볼 수가 없죠. 예, 근데 아직 매출 비교를 하는 거는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자, 따라서 A번도 A번 오답으로 소거를 하셔야 되겠네요. 자, B번은 the release date for T7, T700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700이라는 제품의 출시 일자는 is July 10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7월 10일입니다. for Asia, 아시아 지역에선 7월 10일이고 and July 21st for Europe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유럽 지역에선 7월 21일 날 제품이 출시가 된다라는 그런 출시 일정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이 테크놀로지 컨벤션 6월 20일에 있을 테크놀로지 컨벤션에서 처음으로 이 소비자들이 사용을 해볼 수 있으니 이 뒤에는 자, 이 컨벤션이 끝나고 각 지역마다 언제 제품이 출시가 될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내용적으로 자연스럽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B번이 가장 유력한 정답이죠. 자, C번 about 70% of the customers said. 자, 대략 고객들의 70%가 근데 이 고객이 어떤 고객인지 자, 일단은 우리가 이 테크노라는 회사 중심으로 지금 질문이 나왔으니까 그 회사의 고객이라고 본다면은요. 그 회사의 고객의 대략 7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고객들은 said 뭐라고 얘기했냐면 they use mobile phones and tablet computers라고 얘기했네요. 자, 70%에 달하는 소비자들이 고객들이 휴대전화와 태블릿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설문조사 얘기는 전혀 나온 적 없고 고객의 어떤 이 성향에 대한 얘기도 전혀 사실 언급된 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적 연계성이 좀 떨어지죠. 생뚱맞죠? 예, 여기서 이 내용이 나오는 것은. 자, 그 다음에 D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T700이라는 제품이요. 이 currently, 지금 현재 receiving positive reviews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review는 검토하다라는 뜻의 동사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시는데 명사로 썼을 때는 이용 후기, 사용 후기 정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사용 후기를 받고 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직역이 되는데 문제는 T700이라는 제품 아직 출시가 안 된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이 테크놀로지 컨벤션에서 처음으로 소비자들이 테스트해보면서 처음으로 사용해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용자 후기를 받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네요. 어폐가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어폐가 있습니다. 자, 뒤쪽엔 getting popular, 점차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among customers, 고객들 사이에서. 자, 따라서 D번도 내용적으로 연계성이 많이 떨어지죠. 오답으로 소거하시고 정답은 B번이다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143번에서 146번에 해당되는 이메일 지문 저와 같이 살펴보시면서 그에 딸린 문제들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일단 발신자 확인했고요. 수신자 확인했습니다. 자, 날짜는 7월 23일이고 자, 제목은 Thank you for supporting Global Health라고 얘기했으니까 Global Health를 후원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라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서신 같은 경우는요, 이메일이라든가 편지 혹은 우리 회람이라 그러죠. 사내 서신 같은. 자, 이런 서신들은 항상 이 수신자, 발신자, 그 다음에 날짜, 제목까지 다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왜냐하면은 이 수신자나 발신자 혹은 이 날짜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제공되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종종 접하실 수 있고요. 제목을 읽어주시면 좋은 것이 뭐냐면은 이 지문의 대략적인 주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도 이 글로벌 헬스에 후원해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다라는 이런 제목을 달고 있기 때문에 자, 뒤이어서 등장하는 이 지문의 내용은 결국 이 후원에 따른 감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겠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손쉽게 파악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ear Miss Julie Newman. 자, 줄리 뉴먼 씨에게 on behalf of global health라고 얘기했죠. on behalf of 이 표현 꼭 좀 알아두시고요. 자, 어디를 대표하여, 어디를 대신하여, 이 정도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global health를 대표해서 I would like to thank you.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for your monthly commitment of 2,500가 아니라 $25네요. 25달러죠. 25달러의 monthly commitment인데요. 이 commitment이라는 뜻이, 이 단어의 뜻이 굉장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자, 일단은 이제 약속이 있죠. 자기가 말한 약속, 그 약속을 commitmen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약속을 이제 지키는 것인데요. 그럼 monthly commitment이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이 그 월마다 25달러를 갖다가 기부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한 거지 않습니까? 월마다. 예, 그러니까 월 기부를 하겠다는 건데 그 액수가 25달러예요. 25달러. 그러니까 25달러의 월 기부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자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your 다음에 빈칸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will help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당신의 빈칸이 will help 도움을 줄 겁니다. 자, underprivileged communities in developing communities gain better access to healthcare and sanitation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underprivileged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혜택을 못 받는 상태가 바로 underprivileged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혜택을 못 받는 그러한 지역 사회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런 어떤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는 지역사회가 뭐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까? 자, gain better access to. 우리가 이제 access to라고 얘기하면 이제 to 이하에 대한 어떤 접근이나 접속, 이용을 뜻하는 말인데, 앞에 이제 better이 붙었죠. 그러니까 to 이하를 좀 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움을 준다라는 건데요. 자, 뒤쪽에 healthcare, 보건이고요. and sanitation, 위생이죠. 그러니까 보건 쪽과 위생을 보건과 위생 분야에서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제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자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이 143번에 들어가야 될 명사어휘로서 일단 적절한 것은 월마다 25달러의 기부금을 낸단 말이죠. 이것을 당신의 무엇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 빈칸 자리는 뭔가 이 25달러 월 기부금에 해당되는 그러한 이 어휘가 위치를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때 그러면 월 25달러라는 기부금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명사어휘는 일단 노동을 뜻하는 labor은 해당이 없고요. 채용이나 고용을 뜻하는 employment도 역시 해당이 없습니다. 임명을 뜻하는 appointment도 역시 거리가 멀고요. 자, 너그러움이나 관대함을 뜻하는 C번의 generosity가 월마다 25달러의 기부금을 내겠다라는 그런 어떤 약속을 표현하기에 가장 무난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당신의 이런 이 관대함이 이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사회가 좀 더 보건과 위생 분야에서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라는 문맥이 적절하기 때문에 C번의 generosity가 정답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generosity는 관대함을 뜻하죠. 형용사는 generous가 되겠습니다. 다 어휘 문제로 출제된 바가 있고요. 특히 기부금과 관련해서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generous라는 형용사 형태나 이 generosity라는 명사 어휘를 잘 기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 계속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With help like yours라고 얘기했죠. 당신의 기부금과 같아. 자, 이러한 도움으로 인해서 we were able to 빈칸 나왔어요. 우리가 투이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죠. 뒤쪽에는 이제 4,500개의 vaccinations, 백신이죠. 그리고 and 7,000개의 health checkups last year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health checkups라는 말은 이제, 체크업은 검진이에요. 검사. 그러니까 health checkups라고 얘기하면 이제, 건강검진이죠. 건강검진. 자, 그러니까 이 백신 4,500개. 그 다음에 7,000번의 건강검진을 모모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적합한 동사 어휘가 뭐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144번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144번 문제를 봤더니 provide에 이제 여러 가지 어형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be able to 다음에 이제 동사 원형이 오면서 to 이해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44번 문제는 정답을 동사 원형인 A번의 provide를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제 뭐 백신이 4,500개면은 이제 4,500사람이 이제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백신의 양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000명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자, 그런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했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this year, 올해는요, we hope to increase the amount of vaccines라고 얘기했습니다. 올해는 이제 우리가 뭘 하기를 희망합니까? increase, 늘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무엇을 늘리나요? the amount of vaccines죠. 그 amount라는 말은 돈과 관련이 있을 때는 액수나 금액을 뜻하는데 돈과 무관할 때는 그때는 이제 양을 뜻하는 말로서 이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백신의 양을 좀 늘리기를 희망한다라는 얘기인데 어느 정도로 늘리기를 희망하냐면은 자, 이 administer to 6,000 and health checkups to 10,000 이렇게 갔네요. 그 administer to라고 얘기하면은 to 이하에 투입이 되거나 to 이하에 이제 주사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6,000명에게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자 그런 백신의 양이죠. 그 수준까지 증가시키기를 희망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health checkups to 10,000이라고 얘기했으니까 10,000명의 사람들에게 건강검진을 해줄 수 있을 자, 그 정도 이제 양을 그 정도까지 이제 늘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라는 자, 그런 의미, 그런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자, in addition, 추가로 we plan to build infrastructures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때 이 infrastructures라고 얘기하면 이제 이게 기반시설이에요. 기반시설. 예,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 기반시설을 뜻하는 말이고요. 줄여서 그냥 인프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럼 또 이제 추가로 우리가 뭘 계획하고 있냐면은 어떤 기반시설을 건설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 여기서 대신 infrastructures를 받아갑니다. 자, 이 기반시설이 어떤 기반시설이냐면 빈칸 다음에 the livelihoods of local communities죠. 이런 혜택을 많이 못 받는 지역사회의 어떤 livelihood, 생활을 모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시설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라는 자, 그런 어떤 계획을 밝히고 있어요. 자, 이 145에 이제 어떠한 어형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건 이제 개선시키거나 향상시키다라는 자, improve라는 자, 이런 동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뭐 명확하고요. 근데 이 어형을 어떻게 쓸 것이냐죠? 근데 일단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 이런 기반시설을 지은 거는 아니고 앞으로 지을 겁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읽어왔었던 문맥상 지금 이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올해 이루어지게 될 앞으로의 일임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플랜트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하게 될 그런 미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 지금 자, improved 같은 A번은 이 시제로 따지면 이제 과거 시제 형태죠. 그러니까 오답으로 소거를 하셔야 됩니다. 자, D번의 improving은 절을 구성할 수 없는 준동사 형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맨 처음으로 사실 오답으로 소거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정답은 B하고 C 중에서 하나가 나와줘야 되는 것인데 have improved라고 얘기하면은 이미 이제 개선이 되고 향상이 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해당이 없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자, B번의 can improve가 무난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요. 이 part6는 이제 시제가 반영되어 있는 어떤 동사의 어형을 물어보는 문제 같은 경우에 시제는 미래 시제가 1순위로 제일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순위가 현재 완료 시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나머지 내용 같이 살펴보시면서 그 146번에 적합한 문장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146이 나와 있고요. 자, 그 뒤에 내용 다 보고 그 다음에 14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more information이라고 그랬죠. 더 많은 정보입니다. on donations, 기부와 우리 our organization, 우리 단체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please take a look at our website라고 그랬죠. 우리 홈페이지 방문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자, if you have any questions and concerns, 궁금한 점이나 어떤 관심이 있다면은 please contact us. 우리한테 이 번호로 연락을 주세요라는 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메일을 주셔도 되고. 자, we thank you again for your donation. 당신의 기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라는 인사말이 감사 인사말로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뭐 뒤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서신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전형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선 내용들 이제 다 내용 확인을 하셔서
앞선 내용도 다 어떤 내용인지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럼 146번의 선택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46번의 A는 We have already built numerous facilities that can help poor communities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올해의 계획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올해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서 작년에 어떤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그 혜택을 많이 못 받는 지역 사람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했는지 그 부분은 이제 올해 계획보다 앞서서 이제 언급을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이미 굉장히 많은 시설들을 건설했습니다는 자, 일단 내용적 연계성이 좀 떨어지죠. 이 부분에서 작년의 얘기가 또 나올 이유가 없어요. 자, 그리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접종 마치고 건강검진 하는 것도 버거운데, 자, 이미 이렇게 많은 시설을 지었을 만한 그런 자금이 모였을 거라는 생각은 좀 하기가 어렵고요. 자, 그 다음에 B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B번은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We are going to install 200 water pumps throughout Ghana this year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를테면은 예를 들자면 우리는 설치할 예정입니다. 무엇을요? 200개의 물펌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throughout Ghana라고 그러면 이제 가나 전 지역에 걸쳐서 이런 얘기죠. 자, 올해 기반시설 설치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반시설을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일단 146번의 적절한 내용은 일단 B번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어요. B번이 가장 유력한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C번은 also 이렇게 갔는데 also라고 얘기하면은 앞에 내용에 새로운 내용이 이제 추가가 되는 거기는 한데요. 그 새로운 내용이라는 것이 뭔가 굉장히 생뚱맞은 내용은 아니고 앞의 내용과 어느 정도 연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뒤에 내용을 봤더니 they will offer 그들이 제공할 겁니다. advanced healthcare 좀 더 향상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겁니다. to infants 유아죠. 그 다음에 and children 아이들에게 자 이런 좀 더 향상된 발전된 보건 서비스를 그들이 제공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죠. 그들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도 없고요. 내용에서 앞선 내용에서 그들이 누군지 이 they가 누군지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런 보건 서비스는 바로 이 단체에서 합니다. 글로벌 헬스라는 이 단체에서 제공하는 거죠. 근데 남 얘기하듯이 삼자 얘기하듯이 이렇게 they라고 표현할 수는 없죠. 우리가 제공한다 이렇게 가야죠. 자, 따라서 C번도 내용적으로 어폐가 있습니다. 오답으로 소거하시고요. 그 다음에 D번, please let us know.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If you'd like to change the amount of your monthly donation 쓰죠. 여기 이제 돈과 관련돼 있으니까는 아까 vaccination에서 나왔었던 어떤 그런 양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금액을 뜻하는 말이에요. 자, 월 기부금의 액수를 변경시키고 싶으시면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근데 지금 기부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 기부금을 가지고 올해 뭘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주는 게 문맥상 적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용적 연계성이 떨어지죠. 여기서 기부금을 갖다가 액수를 변환하고 싶으면은 저희한테 알려주세요라는 내용은 좀 생뚱맞죠. 그렇기 때문에 D번도 자, 오답으로 솎아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구체적인 어떤 기반 시설 건설 계획의 어떤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고 있는 B가 정답이구나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6 문제는 이렇게 저와 같이 풀어보시면서 주된 내용들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셨어요. 자, 문제풀이 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이어서 87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하시느라 그리고 해설 듣고 내용 정리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